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장 항문 질환 관련 강의를 맡게 된 외과 전문의 윤상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을 괴롭히는 증상이죠. 과민성 장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민성 하는데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과민성이라는 거는요, 어떤 기질적인 원인이 없이 만성적으로 배가 불편한 것이 배변과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사일 수도 있고요. 변비일 수도 있고요. 설사와 변비가 반복될 수도 있어요. 단지 민감하다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먹는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과민하고 가스를 많이 만드는 안 좋은 음식들이 배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거죠. 그 외에도 민감한 성격, 그러니까 장 자체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장 자체도 되게 민감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스나 변의 자극에도 되게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내 면역체계, 유산균층의 문제로서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이 병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병과 증후군은 달라요. 그러니까 병은 어떤 특정한 원인이 있는 질환을 말하는 거고, 이 증후군은 특정한 어떤 증상들을 보이는 이런 집합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기질적 병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게 제일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질환들이 이런 문제들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대장암이든 대장의 염증이든 대장의 흡수 장애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내시경이라든가 자세한 병력 정치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심하다면 꼭 병원에 와서 검사를 먼저 진행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과민성은 이제 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일종의 민감함 정도로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되게 민감하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둔감해요. 근데 그게 병은 아니죠. 하지만 너무 민감해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거나 불편해지죠. 그것 때문에 밤잠 설치거나 공황 장애처럼 우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게 나를 이제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장도 비슷해요. 너무 민감해지거나 그걸 불편하게 하는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경우, 그것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떤 완치를 생각하기보다는 관리한다. 그래서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환자가 이 과민성은 어떤 질환으로 일한 게 아니고 나는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를 불편하게 하는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배가 불편해서 화장실을 가려 하는데 그게 배출이 안 되면서 결국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피하고 안 좋은 배변 습관, 그러니까 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배변 습관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줄이고 적절한 약을 사용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통은 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게 어떤 스트레스가 영향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스트레스가 복부 불편감을 만들고 배변 장애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병원에 오면 복부 불편감과 배변 장애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진짜 원인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스트레스만 해결하면 그런 복부 불편감과 배변 장애가 모두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과 관련된 어떤 심적인 문제나 스트레스, 우울증, 강박, 어떤 불안감이 있다면 이걸 해결해 주는 게 첫 번째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심하다면 정신과 치료를 저희는 권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환자분이 불안한 게 있다면 그걸 먼저 해결하면 훨씬 더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리죠. 두 번째는 이제 변에 꽂히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배가 불편한 것 때문에 배변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과가 나는 오늘 변을 못 보면 어떡하지? 오늘은 변이 나올까에 대한 걱정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변이라는 건 진짜 보고 싶을 때 편하게만 보면 되는 거죠. 매일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옛날에는 바쁘게 살 때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었던 별거 아니었던 것들이 일을 그만두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퇴임하시고 퇴직하신 후에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이 배변에 꽂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불편감이 있을 때는 이거를 활동적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뭔가 일을 만들든 어떤 아침에 스케줄을 만들어서 바쁘게 살다 보면 분명히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봐야 해결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가 불편해서 누굴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가 이제는 되면 안 되고, 이제 만나러 가지 않으니까 더 나빠진다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변이라는 거는 내가 진짜 바쁘게 살다가요, 갑자기 변이 마려우면 나 잠깐만 똥 좀 싸고 올게 하고 잠깐 가서 똥 싸고 그냥 일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일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에 꽂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똥은 내가 오늘 똥을 쌌는지 안 쌌는지조차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안 좋은 배변 장애로 결국은 건강염려증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박적으로 변해가는 경우죠. 그것 때문에 삶의 질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배변 강박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그냥 변을 매일 보려는 생각을 안 하셔야 됩니다. 이제 배를 불편하게 하는 이런 음식들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지 변이 많아지고 변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식이섬유는 야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냥 소화가 되지 않고 장에 남는 물질들을 식이섬유라고 하는데요. 이 식이섬유의 일부에서는 과하게 물을 끌어들여서 변을 묽게 하고 가스를 많이 만들어서 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이섬유들이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포드맵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비를 줄이기 위해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는 것은 중요하지만 배를 불편하게 하는 음식을 과하게 먹을 경우에 이런 불편함 때문에 배변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포드맵 식품들은 장내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고 장내의 삼투압을 높여 물을 저류시키고 장운동을 항진시켜서 설사나 복통을 유발하고요. 장내 세균에 의해서 발효되어 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복부 팽만감, 복통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불편감이 많이 해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대표적인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잡곡, 보리보다는 쌀이 좋아요. 밀가루 음식도 이런 가스를 많이 만들고 배를 불편하게 하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콩이나 두유는 좋지 않고요. 두부는 괜찮습니다.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이런 것들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나 배, 복숭아 같은 것보다는 바나나나 키위 이쪽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환자들이 야채 중에 또 맛있고 많이 드시는 게 있는데 양배추 같은 경우는 가스를 되게 많이 차게 해요. 옛날에 제가 변비 때문에 식이섬유를 많이 드세요, 야채 많이 드세요 했더니 어떤 분이 양배추를 하루에 2통씩 드셨대요. 근데 배가 정말 남산만해져서 왔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그 안에 가스가 가득 찬 그런 걸 보고 정말로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양배추도 그렇고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도 가스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류라든가 김치 같은 것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 배를 되게 불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유산균의 경우도 그래요. 균 자체보다는요, 이 유산균에 들어있는 첨가제들이 많은데 그중에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알려져 있죠. 유산균의 먹이라고 하는데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는 대표적인 포드맵 음식 중에 하나인 프록토올리고당제제예요. 그러니까 성분표를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이런 프록토올리고당은 장 내에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변을 묽게 하거나 가스를 많이 차게 하는 주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 먹는다 이런 것들은요,
이런 배를 불편하게 하는 식이섬유들은 줄이고, 먹어서 편하고 변을 잘 볼 수 있는 식이섬유는 늘리는 거예요. 너무 안 먹으면 변비가 악화돼서 힘들 것이고요. 너무 이런 포도맵이나 안 좋은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다면 변이 묽거나 가스가 차서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안 좋은 배변 습관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변은 정말로 보고 싶을 때만 가야 돼요. 배가 불편하다고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배가 불편할 땐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그 배의 불편함을 잊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걸 해소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더 나가서 많이 걷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게 식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변이 좋지 않아서 이제 배변이 힘든 경우가 있죠. 너무 단단하거나 너무 묽어져서 이것 자체가 배변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걸 조절하기 위한 적절한 약물 치료가 아주 중요해요. 변이 좋지 않으면 좋은 배변 습관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자극을 가해서 배변하는 그런 것, 자극성 하제나 관장 등을 사용하는 배변은 가능하면 이제 줄여나가야 돼요. 변을 매일 보는 거는 아닙니다. 2, 3일에 한 번 봐도 편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만들고 변을 좋고 부드럽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약 중에는 내장의 과민성을 줄이는 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민감해서 불안한 사람들의 그런 불안을 줄이는 안정제가 있는 것처럼 장에 너무 민감해서 불편할 때는 이를 줄이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민성 장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과민성 장증후군은 정말로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잘 알고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선 큰 병이 없다는 걸 병원에 방문해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런 질환이 없다면 내 장은 조금 남과 다르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좀 덜 스트레스 받고 좀 덜 예민해지려고 노력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음식을 알고 피할 수 있다면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변실금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 나이 드신 분들을 되게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죠. 이런 변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